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은월봉은 울산의 남산에 있는 그런 그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울산의 주산인 남산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은월봉은 태화루에 이렇게 이제 저 맞은편에 이따 보이겠습니다만은 태화루에 이렇게 놀던 분들이 이렇게 건너편에 지금 있거든요.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은 달이 봉우리에 숨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응월봉이라고 그렇게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남산은 예전의 이름이 거마산입니다. 거마산은 그 김유신 장군이 두동에 있는 그 화랑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조부와 그 아버지의 그 부친이 묘가 있는 은월봉을 찾은 후에 월성으로 돌아갈 때 큰 말을 타고 갔다고 그래서 클것자, 말맞자, 매산자 이렇게 해서 거마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남산으로 이제 이 분력이 있었는데 정조 4년에 이쪽에 이제 저쪽 마을 자체가 이쪽에 태화강을 중심으로 보면 이쪽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산, 그렇게 해서 남산으로 명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은월봉 여기에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산은 울산 분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런 휴식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놀이기구라든지 뭐 운동기구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조금 재미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 보면 쌀이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쌀이나무. 예, 이 쌀이나무 굉장히 이 쌀이나무하고 잘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누각이 굉장히 멋있죠. 오늘 저쪽 오셔가지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주민 자치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한번 올라가면은 지금 그 태화강 국가정원이 완전히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이제 먼저 쭉 보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 왼쪽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쪽에 태화로가 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보면 남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남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쪽이 제2 주차장이 됩니다. 다리 오른쪽에 해서 쭉 오면은 이쪽에 저 대나무숲 저기면은 금년에는 이제 지난달 한 달쯤 됐는가 봐요. 작약이 굉장히 많이 폈던 작약 그 동산이 있었고요. 뭐 향기 정원부터 해서 쭉 이 정원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앞에 바로 보이는 게 이게 심리대숲입니다. 이게 심리가 지금 펼쳐져 있다고 심리대숲인데요. 저 끝까지 펼쳐 있죠. 저기 심리가 되는 거죠. 대숲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향기 정원부터 시작해서 각 그 계절마다 국화라든지 뭐 라벤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언제든지 이 국내외 또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잘 가꿔져 있습니다. 사실은 순천만 국가정원도 유명하지만은 울산에서는 태화강이 기적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또 우리 울산의 자부심이면서 휴식처고 심장역과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저쪽 앞에 저 끄트머리 저 끝에 저기 그 신호교가 저쪽 산호교가 있는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영남 알프 산맥들입니다. 사실은 울산이 서울의 면적은 1.5배가 되겠습니다. 울산은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합해져 가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산과 이쪽으로 또 이 반대쪽으로 가면은 태화강을 내려가 흘러서 나가는 것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까지 산과 강과 들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까? 이 안에도 한번 쭉 볼까요? 자, 이쪽으로 저 밑에 남산사가 있어. 남산사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오늘 날씨도 좀 덥고 좀 땀 좀 흘렸습니다. 이거 보면 좀 아까 올라왔던 이 정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자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어르신 올라오셔가지고 또 바둑도 두시고 또 친구분 오시면 또 같이 또 두시고 하는 심도 좋은 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오늘 더운데 굉장히 시원해요. 아까 뭐 말씀을 제가 나누다 말았습니다만은 이쪽 울산 지역은 이 신라 시대에 이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이동 수단들이 강이나 바다를 운영해서 많이 이동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관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신라에 경주가 있지만은 경주의 관문 이쪽으로 해서 이 물자를 나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고요. 외곽 지역에서의 이쪽에 보면은 그 이 화랑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훈련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사냥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용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요충지면서도 상업적인 어떤 그런 요충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사문화, 우리 그 이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선사문화 시대의 어떤 그런 중요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철기문화, 여기에 철기문화가 또 일찍 발달됐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축제, 이 철기와 관련되는 숙제도 이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외국인들을 조금 이렇게 문물이 이 빨리 받아들여졌던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처용이라는 그런 그 발상지인데, 여기가 처용 모습을 보면은 서양인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주먹코에. 바로 그쪽에 신라와 당나라라든지 서역에 교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상당히 감동스러웠던 것은 제가 85년부터 부산에 와서 울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그 조국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죠. 중화학공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울산인데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강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 울산 시민들이 다른 일본 사례라든지 유럽의 사례를 보고 각성을 했습니다. 야, 울산을 살려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뻘이 있던 그런 그 흙탕물에 악취가 나던 그런 곳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과 선진 어떤 그런 수질 개선법이라든지 또 내지는 또 이 가정 폐수라든지 생활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다 정밀하게 나름대로의 관리를 해서 오늘의 태화강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각종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의 보고면서도 과거의 어떤 그런 이 수자원 이런 것이 복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태화강은
그 영남 알프스로부터 발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서 울산 앞바다로 나가는 그런 그 수원인데, 울산의 젖줄이면서도 중심 역할을 하죠. 또 이제 지금은 3만 7천 불에 우리 이 어떤 그 GDP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서고 보니까 이 생태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평가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만 7천 정도 되면 이제 국가 정원의 문화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태화강 국가 정원을 태동하게 하는 굉장히 멋진 그런 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약간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태화강 국가공원으로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은 저쪽에 보시면요, 저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저쪽에 거기가 이제 태화강을 도는 그 배후 도로가 되겠는데, 조그만 도로인데 뭐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만 아주 좁은 도로예요. 앞에 바로 들어오자면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그 야영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이런 데는 데크라든지 아니면 잔디 이런 그 밭을 만들어서 돗자리를 갖고 오면 얼마든지 이쪽에 풀고 펴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생태숲, 심리 대나무숲이 있고요. 바로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철 또 관리를 또 해서 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철철마다 이 꽃을 이쪽에 집단 재배를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심리 대숲 요 앞에 보면은 저기도 이제 중간에 색강이 이렇게 있어요. 하천 네가 조그만 게. 거기 보면은 그 모네이 정원이라든지 뭐 그 옛날에 그 모네의 거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저기 다리 조그만 녹색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놨고, 이쪽 편에 몇 년 전에는 이제 별로 관리를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양식의 아주 디자인된, 세련되게 디자인된 정원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저쪽 편에도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 정원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한국적인 것과 자기 서양적인 것을 접목해서 아주 멋진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울산 시민들은 뭐 애들 그 데리고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나와서 바로 여기에 자리 펴놓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놀고, 그 바로 옆에도 또 먹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먹으면서 후연지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것이 신라의 화랑들이 이런 사냐를 누비면서 훈련도 하고 했던 그 호연지기를 바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울산 사람으로서는 아주 자부심을 갖는,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방송을 또 보시는 국내외 외지 많은 분들도 이 울산에 오시면 꼭 이 태화강 국가정원을 감상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사철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없는 거, 대왕암 일산해수욕장 옆에 대왕암이 있는데, 그것도 경주의 대왕암 못지않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멋있고 또 바다의 어떤 풍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또 서남 호수공원 같은 데는 수백 년이 된 그런 그 자원을 갖고 있는 수자원 관리 어떤 그런 못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업용수 이 산업화에 발전돼서 공업용수 예비지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가까워 가지고 거기를 상시에 이제 산책을 하는 코스인데, 거기 또 사진 코스도 좋아요. 사진을 여기 태화강 국가공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는 그 6.2km 정도의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파랑길, 오륙도에서 시작하는 해파랑길 코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하고 걸어도 좋고요. 또 중간중간에 주차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을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외지인들도 서남호수 정도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거기하고 또 비교해서 울산은 저쪽 영남 알프스 언양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죠. 소위 1000곳 이상의 해발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울산은 그 산악 영화제를 우리가 개최를 하죠. 울주군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산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나사리 해수욕장, 뭐 쭉 이쪽에 보면은 일출로 우리 그 간절곶 같은 데가 일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 옆에 또 선유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진, 일출 사진으로서 많이 찍으러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니면 또 여름 휴가 때 같은 때 오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 울산서는 또 배가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꽃 같은 거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럴 때마다 이 자연에 감사하기도 하고 울산의 아름다움을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사실은 울산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직장 때문에 기관장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이 울산의 진면목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어디 기관장을 가거나 하면은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에는 많이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둘레길이라는 모임이 이 답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대단하게 멋있는 그런 그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이쪽에 외성에 여기가 그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그 이 침략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이라든지 이렇게 성이 많이 있는데 외성을 가봤는데요. 굉장히 거기에 벚꽃 같은 게 멋있었습니다. 저는 좀 졌을 때 갔는데 만약에 화려하게 폈을 때 같으면 굉장히 좋고요. 학성공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동백꽃이 이렇게 파스텔 톤의 그런 동백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답사를 하면은 좀 색다른 맛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울산이 이렇게 투박한 산업도시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갖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 우리 시대 중시 역할을 한 것은 이제 됐고, 37,000의 어떤 우리 이 국격에 맞게끔 다시 또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꾸고 또 자랑스럽게 또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관문을 열어제치고, 이제는 뭐 저희들 우리 한국이 이 OECD 가입도 됐고 세계의 10위 내지 11위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K 컬처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또 음악 같은 거 이런 굉장히 지금 그 각광을 받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외국인들한테 좀 보여줘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스위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알프스 산맥, 또 아니면 뭐 그렇게 빙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서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 여기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즐기고 또 가꾸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땀을 좀 뻘뻘 흘리고 더운 날씨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운 울산을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울산에 사는 동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계속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생방송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울산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볍게 그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뭘 갖춰가지고 뭐도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번거로워 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울산을 좀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화소의 문영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